머나먼 과거 인간계와 마계가 이어진 날 인류는 강력하고 잔혹한 마족에게 무참히 유린당했습니다. 마왕 문두스의 오른팔이었던 스파다는 인간의 아름다움에 빠져 인간을 지키기 위해 문두스와 싸웠고 문두스를 제압한 뒤 인간계와 마계에 입구를 봉인했습니다. 그는 인간 여자인 에바와 결혼해 행복한 일생을 살았고 그의 전설은 길이길이 기억돼 현세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そういつものピザ生ハム&ガーリックポテトミックススペシャルだろ大至急 이곳은 인류 최강의 데빌 헌터가 운영하고 있는 해결사 사무소 데빌 메이크라이. 이곳의 해결사 단테는 인간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마왕을 무려 2마리나 때려잡았지만 홍보가 덜 된 탓인지 평화가 찾아온 탓인지 사무소는 항상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先日ローウェル家の当主が亡くなってな、遺言により隠し子の存在が明らかになった。それがパティお嬢様ってわけか 가뭄에 콩나듯 들어온 거액의 의뢰. 이번 의뢰는 패티 로엘이란 꼬마 아가씨를 로엘가 저택까지 안전하게 후위하는 것. 패티는 로엘가 당주에 숨겨진 딸이자 재산의 상속자로 딸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로엘가 당주의 유서를 통해 그녀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もう一人正確には一匹かな 무슨 이유에서인지 악마들이 패티를 노리기 시작했는데 악마들은 인간으로 위장해 단테를 방심시키려고 했지만 단테가 이런 짓에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기에 접근하는 악마들을 눈 깜짝할 새 처리했습니다. 何やってんださっさと寝ちまおうぜ母さん、何お母さん。 으슥한 여관에서 엄마의 포스터를 본 패티. 양치는 분명 죽었다고 했지만 패티는 엄마가 분명히 살아있을 거라며 단테가 자는 사이 여관을 뛰쳐나갔습니다. てめえ何者だ俺はあんたのことなら大概知ってるぜ。 여관까지 악마의 마수가 뻗어 있었고 여관 주인으로 위장한 악마는 패티를 인질로 단테를 협박하려 했지만 하급 악마인 시드는 오히려 단테의 기세에 눌려 패티의 위치를 술술 말해버렸고 단테는 유능한 생체 내비를 달고 패티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これからはもう寂しい思いはさせないからね。お母さん。だって今すぐ死ぬんだものね。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단테가 등장해 엄마로 위장하고 있던 악마를 순식간에 사살. 시드는 빈틈을 노려 패티를 죽이려고 했지만 프로 데빌 헌터에게 빈틈이란 없었고 시드는 단테에게 쫄아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ありがとう。どちら様でしょうか。あら嫌ですわ。パティローエルですよ。 한편 로엘가엔 진짜 패티 로엘이 등장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고아원에 있던 동명의 꼬마를 자신으로 위장시켰고 그 덕에 본인은 아무 탈 없이 저택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악마들도 한 수 접은 천하의 쓰레기지만 로엘가는 인성이 파탄난 게 유전질환인지 유산을 노린 가족이 악마와 계약해 상속의 여지가 있는 자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는데 악마는 때마침 등장한 단테에게 벌집이 됐습니다. で、よかったのか、屋敷に残らなくて。いいの。慰謝料もらったから。慰謝料。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패티는 로엘가의 재산 중 일부를 위자료로 받았고 여차저차 인생 역전엔 성공했습니다. いつになったらお客さん来るのかな。やっぱりお店の外も飾らなきゃダメね。勘弁してくれ 고아원에 있으면 심심하니 매일같이 사무소에 찾아와 단테를 괴롭히는 패티. 칙칙한 사무소를 큐트하게 꾸미는 것부터 시작해 청소와 빨래 등 자잘한 일들을 도와줬는데 단테는 패티가 귀찮긴 했지만 그래도 청소보단 패티가 덜 귀찮았기에 패티가 무슨 짓을 하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しばらく見ないうちにずいぶん素敵な趣味になったのね。ダンテ。 데빌 메이 크라이 하면 빠져서는 안 되는 단테의 동업자이자 채권자 레이디의 등장. 작중몇 안 되는 순수 인간으로 악마를 중화기로 분쇄시키는 상당히 화끈하고 위험한 누나입니다. 稲妻を操る女悪魔。心当たりない？稲妻見た目は人間だったけど。知らねえな 평소 같았으면 혼자 악마를 때려잡았겠지만 이번엔 호적수에 등장해 단테에게 정보를 얻으러 온 레이디. 상대는 번개를 쓰는 인간형 악마로 마을 하나를 통째로 태워버릴 만큼 강한 개체라고 했습니다. 今度はどんな大物だ大きさは大したことないわ。人間と同じようなもんよ。 단테가 악마에 대해 아는 게 없기에 크고 아름다운 대화 수단으로 악마와 진득한 대화의 장을 열어보려는 레이디.
악마 또한 레이디에게 흥미가 있었는지 레이디의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고 레이디는 악마에게 악마가 초토화시킨 마을의 교회에서 수다를 떨자고 했습니다. とにかく一刻も早くあの悪魔の退治を。分かってるわ。もう来てるみたいだしね。 교회의 신부님이 버젓이 서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 레이디와 악마, 양쪽 다 화력 하나는 끝내준 덕에 교회는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고 한참을 치고받고 싸우던 도중 익숙한 남자의 등장으로 겨우 싸움이 멈췄습니다. 遅刻ね。さあ今何時だ。残念だがここには時計もなさそうだしな。 이 악마의 정체는 단테와 인연이 깊은 트리쉬란 악마. 과거 단테가 마왕 문두스와 싸웠던 시절 문두스가 단테를 결혼하기 위해 단테의 엄마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낸 악마인데 여차저차 단테에게 반해 문두스를 배신했고 단테와 힘을 합쳐 문두스를 제압. 그 이후 같이 데빌 메이크라이를 창업했지만 트리쉬는 혼자 일하는 편이 효율이 좋다며 사무소를 떠났습니다. 少なくとも私の追ってる獲物よりはあなたの方が楽しませてくれそうだったしね。獲物？ 신부에게 속아 트리쉬를 공격한 레이디였지만 트리쉬는 강한 상대와 싸우는 건 언제나 환영이라며 레이디의 오해를 그대로 방치해뒀던 상황. 데빌 헌터를 한 번에 몰살하기 위해 신부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이들을 한자리에 모은 악마였지만 계획이 성공한 건 딱 여기까지. 남은 건 헌터들의 손에 벌집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途中まで送るわ。乗って。似合ってるわその服。 청구서는 단테 앞으로 달아놓고 잽싸게 자리를 뜨는 레이디와 트리쉬. 단테의 궁핍한 생활은 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담이지만 데메크5에선 단테는 전기세와 수도세를 못 낼 정도로 가난해집니다. 대체 돈을 다 어디에 쓰는 거야? フルハウス。ごめん。私勝利の女神と大の親友なの。ま、そういうこと。 다시 팔이 날리는 일상으로 돌아온 단테. 생긴 거와 다르게 게임에 약해 늘 패티에게 시달렸고 처음엔 그렇게 어린애를 싫어한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새 패티에게 정이라도 들었는지 조카의 투정에 고분고분 따라주는 삼촌 같은 포지션이 됐습니다. 토니. 어? 간만에 들어온 의뢰지만 의뢰인의 상태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는데 의뢰인은 단테를 토니라 부르며 토니의 엄마를 죽인 잔상을 이제야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おかえりトニー。モリソンさんから連絡をもらったよ。帰ってきてくれたんだね。 토니가 아니라고 5만 번은 우긴 것 같지만 마침내 토니가 돌아왔다며 단테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어네스트. 중개인 모리슨한테들은 정보에 따르면 토니와 어네스트가 있던 마을은 20년 전 원인모를 방화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범으로 토니의 엄마를 지목했고 그 이후 토니의 엄마는 지독한 질타에 시달렸는데 어네스트는 20년 전 방어가 악마의 소행이란 증거를 찾아냈고 20년 전 봉인된 악마를 불러내 자신의 손으로 토니의 어머니의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했습니다. 懐かしいだろう。さあ、遅くなったけど再会を祝して乾杯しよう。 어네스트의 아내에게 남편에 관한 걸 묻는 단테. 아내는 직감적으로 단테가 토니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지만 자상한 남편이 실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기에 마을에 있는 동안만큼은 토니로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トニーとの約束は絶対だからって2人が昔埋めた宝箱の隠し場所だけは未だに教えてくれないの。 어네스트가 어떻게 유적에 관한 걸 알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의구심이 드는 단테. 고민이 깊어질 무렵 감사하게도 정보 제공자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과거 여관주인으로 위장하고 있던 하급 악마 시드였고 그는 모든 게 단테를 위한 일이라며 단테에게 처맞기 전에 잽싸게 도망쳤습니다. 단테보다 먼저 신전에 도착해 악마의 봉인을 푸는 어네스트. 어네스트는 총 한 자루만 있으면 악마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봉인돼 있던 건 상당한 상급 악마였고 어네스트는 뒤늦게 도착한 단테 덕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スパーダの息子というからどんな面構えかと思えばまだガキだな。手加減でもしてくれるのか。 비범했던 단테의 정체는 인류를 지킨 악마 스파다의 아들. 악마가 20년 전 이 마을에 왔던 건 어린 단테를 죽이고 스파다의 피를 섭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悪魔は？もう大丈夫よ。悪魔なんていないから。
상황을 정리하고 어네스트를 평안으로 옮겼지만 어네스트는 마을이 불탄 건 전부 단테 때문이었다며 다시는 이 마을에 돌아오지 말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토니와 어니스트만 알고 있다던 보물 상자의 위치, 어린 단테가 악마들을 피하기 위해 썼던 가명은 토니 레드그레이브, 이제야 떠올린 어니스트의 둘도 없는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絶対に約束した。してねえな、んなもん。言ったよ、海連れてってくれるって。 오늘도 어김없이 패티와 티키타카하고 있는 단테. 단테는 딸기 아이스크림이라면 환장을 하고 먹었는데 오늘 단골 가게에 온 손님은 딸기 아이스크림에 꽤 정통한 것 같았고 그와 같이 아이스크림의 당도에 대해 따지자 분노한 사장님에게 보기 좋게 쫓겨났습니다. 驚いた？嘘。どうして？だって全然驚いてないじゃない。 단테와 비슷한 분위기라 그런지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친한 척을 하는 패티. 남자는 단테와 다르게 상당히 상냥했습니다. それにしてももったいない。なぜ剣を捨ててしまわれたんですかね、モデウス様は。 모데우스라는 남자를 지켜보고 있는 바알과 그에게 이간질을 하기 시작한 하급 악마 시드. 모데우스와 바알 형제는 과거 스파다의 제자로 스파다에게 검술을 배웠는데 스파다가 마계에 있던 시절 그는 제자들과 언젠가 승부를 겨루겠다고 약속했지만 스파다는 인간을 지키기 위해 인간계로 떠났고 두 번 다시 마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인 모데우스는 자연스레 검을 놓고 평화로운 세계에 적응했지만 형인 바알은 스파다와 결판을 내기 위해 그의 흔적을 2000년 가까이 찾아 헤맸습니다. してやったぜ牛乳屋。風邪ひかねえうちに早いとこ蹴りつけようじゃねえか。 시드가 단테의 정체를 알려준 덕에 바알은 미뤄왔던 스승과의 승부를 시작했고 온 힘을 끌어내 단테에게 덤벼들었지만 마계의 그 누가 온다고 해도 단테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모데우스는 바알과 단테의 싸움을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했지만 2000년을 기다려온 바알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단테가 모데우스의 부탁을 들어줄 정도로 좋은 녀석도 아니었습니다. 바알은 뜻하는 바를 이루고 죽었지만 형의 죽음이 너무나도 가엽게 느껴졌던 모데우스. 그 슬픔은 다시 모데우스의 손에 검을 들게 했고 두 악마의 스승에 대한 동경은 참으로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これで残るのはあと一つ。 早く片付けなさいよ、もう。あ、分かったよ。やれやれ、親の顔が見てみたいってやつだぜ。 생각 없이 패티에게 헤드립을 박아버린 단테. 뛰쳐나간 패티를 달래줘야 했지만 마침 의료인과의 미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의뢰는 엄청 고가로 추정되는 펜던트를 보관하는 일. 니나라는 여성이 10년이나 보관한 가문의 유물이라고 했는데 최근 이 펜던트 때문에 니나가 위험에 처해 어쩔 수 없이 해결사에게 펜던트를 맡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ダンテのバカ。本当にデリカシーがないんだから。自分だって親がいないくせに。 한편 패드립앤 패드립으로 응수한 패티는 길가에서 엄마와 비슷한 실루엣을 받고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를 따라갔는데 あの女はどこへ行った魔石は貴様が持っているのか 역시나 악마와 연관이 있었던 펜던트. 니나는 아무래도 단테가 걱정돼 동료인 사이먼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고 기가 막힌 단테의 실력에 놀라긴 했지만 역시 펜던트는 자신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パーティー。 패티를 보자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니나. 단테는 패티를 진정시키고 니나가 오는 다음날 펜던트를 돌려주기로 했는데 단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패티는 단테 몰래 펜던트를 들고 니나가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目が覚めたかね。 동료인 사이먼에게 속박당한 니나. 오랜 친구이기에 안심하고 있었지만 그의 정체는 사이먼의 가죽을 뒤집어 쓴 하급 악마 시드. 그는 드디어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게 갖춰졌다고 했습니다. パティ。やっぱりお母さんなの？パティ、逃げて！ 니나를 인질로 펜던트를 자신에게 넘기라는 시드. 펜던트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시드는 그간 단테에게 죽은 악마들의 머리와 펜던트로 무언가의 봉인을 해제했고 이 힘만 있다면 하급 악마인 자신도 마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ダンテ。一体なんだこりゃモリソン、二人を連れてこのホテルを離れろ。
호텔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마계로 넘어가 시드와 마주한 단테. 시드는 마왕의 필적하는 악마 아비게일의 힘을 손에 넣었다며 강력한 힘으로 단테에게 맞섰고 드디어 단테에게 승리했습니다. なんてレディどうしてとうとう始まったようね 레이디가 알려준 펜던트의 진실. 과거 아란 로엘이란 연금술사는 대악마 아비게일을 봉인하고 그 열쇠를 아란의 눈물이란 펜던트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비게일의 강력한 힘을 탐한 악마들은 호시탐탐 펜던트를 노리고 로엘가의 후손들에게 접근했고 니나는 자신의 딸인 패티가 악마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패티를 고아원에 보내고 혼자 펜던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펜던트는 자체적으로 악마를 소탕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너무 약한 마족한테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최대의 단점이었는데 사이먼의 가죽을 뒤집어 쓴 시드는 사이먼 행세를 하며 이 사실을 파악했고 제물로 필요한 상급 악마들을 꼬드겨 단테에게 살해당하게 한 뒤 펜던트로 봉인을 풀어 아비게일의 모든 힘을 독식했습니다. 아비게일이 인간계에 나타남과 동시에 마계의 문이 열려 악마들이 쏟아져 나왔고 급한 대로 레이디와 트리쉬가 쏟아져 나오는 악마와 대적. 패티는 니나와 함께 단테를 찾기 위해 봉인이 있던 장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아란의 눈물을 통해 마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단테를 구해보려는 패티. 하지만 패티의 노력에도 단테는 깨어나지 않았고 시드는 패티를 강제로 인간계로 돌려보냈습니다. 패티의 외침에 정신을 차리고 리벤지 매치를 하러 온 단테. 하지만 마왕의 필적한 힘을 가진 시드는 너무나 강력했고 단테는 또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所詮おめえにできるのはこのくらいが限界さ 라고 생각했지만 단테는 이미 최강이라 불리던 마왕을 토벌한 존재 대악마 따위가 단테를 이길 리 없었고 시드의 원대형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ジャックポット 인류가 멸망할 대위기에서 세계를 구한 단테. 사무소의 파리가 날리는 건 여전하지만 패티와 니나는 로엘가의 저주에서 벗어나 드디어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됐고 단테는 패티가 떠난 덕에 다시 고요하고 아늑한 사무소를 되찾았습니다. 私がいないとすぐこれなんだから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 리뷰 데빌 메이 크라이였습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애니이며 게임 1편 이후의 이야기와 게임 4, 5편을 연결해주는 이야기로 구성돼 있어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선 한 번쯤 봐도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꽤 구작에 저예산으로 제작되다 보니 게임 같은 화려한 액션은 당최 나오질 않더라고요. 뭐 마왕까지 때려잡은 세계관 최강자이니 일기 악마들은 총 탕탕해서 죽이는 게 맞기도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유혈 액션이 나오지 않아 조금 아쉬웠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데메크5를 하면서 의아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작중 패티의 생일날 단테가 초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냥 단테가 미성년자를 꼬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패티의 18번째 생일이었어요. 리뷰하면서 파밭하고 떠올라서 혼자 신나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자체로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데빌 메이 크라이 시리즈에 있어선 단테의 과거라든지 등장인물들의 일상이라든지 팬서비스 하나만큼은 탁월했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작화만 좋았으면 모든 게 해결됐을 텐데 유명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작품이 영 시원치 않게 나와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게임이랑 애니가 연관이 안 되면 또 몰라. 아무튼 오늘의 애니 리뷰 데메크 1이 나온 지가 벌써 21년, 애니가 나온 지는 벌써 15년, 시이타케의 학창 시절을 장식했던 멋진 작품 데빌 메이 크라이였습니다. 이번에 리뷰하면서 알게 된 건데 게임할 때는 그냥 막장 액션 게임인 줄 알았는데 정리해보니까 세계관과 설정이 제법 탄탄하더라고요. 모쪼록 다음 작품도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밍나 맞다네.